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천근만근, 하루 종일 기운이 없어 손주와 놀아줄 힘조차 없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제 환자 73세 김순자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매일 비싼 영양제를 챙겨 드시고 약국에서 추천받은 보약도 꾸준히 드셨지만 여전히 아침마다 무릎이 시리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셨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같이 공기놀이 해요? 라고 조를 때면 마음은 따라가고 싶어도 몸이 말을 안 들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할머니가 단돈 몇천 원짜리 숙주나물을 식탁에 올리기 시작한 후 2달 만에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시고 손주들과 웃으며 공기놀이를 즐기게 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엌에 이미 있는 소박한 음식 속에 비싼 약보다 더 강력한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승호 50년 넘게 의학에 몸담아온 85세 현역 의사입니다. 반세기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저는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값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소박한 음식과 작은 습관 속에 답이 있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숙주나물과 함께하면 자연산 보약이라 불릴 3가지 음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음식들은 비싸지 않고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꾸준히 먹으면 피로, 뼈 건강, 피부까지 놀랍도록 개선해 줍니다. 단순히 음식을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함께 이야기와 과학, 그리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로 건강을 되찾는 여정을 떠나볼 겁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늘 나이 들면 몸이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어요. 무릎 통증, 피로, 밤에 뒤척이는 잠, 이런 게 노년의 숙명이라고 믿으셨죠. 하지만 숙주나물을 식단에 넣고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조합을 실천한 후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이승호 선생님, 아침에 눈 뜨는 게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요? 손주들이랑 놀아도 숨차지 않아요. 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이 영상이 끝날 때 여러분은 3가지를 얻으실 겁니다. 피로 없는 아침, 튼튼한 뼈, 그리고 맑고 젊은 피부. 이 모든 게 약이 아니라 여러분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여정을 가족,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신가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첫 번째 비결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숙주나물이 어떻게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식탁에서 늘 보지만 종종 잊히는 작고 소박한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숙주나물입니다. 이 작은 싹이 단순한 반찬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숙주는 동양 전통의학에서 오랫동안 몸을 맑게 하고 피로를 푸는 보물로 불려왔습니다. 수백 년 전 우리 조상들은 숙주를 약처럼 여겼죠. 뜨끈한 국에 넣거나 살짝 데쳐 반찬으로 먹으며 기운을 북돋우고 몸을 가볍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현대 과학도 이 지혜를 증명합니다. 숙주는 단백질, 비타민C, 이소플라본, 칼슘, 철분 같은 영양소의 보고입니다. 특히 콩이 싹을 틔우면서 영양가가 무려 7배나 증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싹이 트는 과정에서 효소가 활성화되며 영양소의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숙주는 부엌에 숨겨진 작은 약국이에요. 제 환자 68세 김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민수 씨는 퇴근 후 늘 소파에 쓰러지듯 누우셨습니다. 선생님,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뼈마디가 쑤시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고역이에요 라고 하소연하셨어요. 손주들이 놀자고 조를 때도 마음은 가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셨죠. 저는 김민수 씨에게 간단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하루 100g, 한 줌 정도 되는 숙주를 식단에 넣어보세요. 샐러드로, 국으로, 볶음으로 어떻게든 좋습니다. 김민수 씨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지만 불과 2주 만에 전화가 왔어요. 이승호 선생님, 아침에 눈이 번쩍 뜨이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손주들이랑 공원에서 산책도 했습니다. 그 밝은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왜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과학적으로 보면 숙주는 비타민 C가 사과의 3배나 많습니다. 이 비타민 C는 우리 몸의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끌어올려줍니다. 또 티아민, 즉 비타민 B야는 당을 에너지로 바꿔줘서 하루 종일 기운이 넘치게 해주죠. 한국식품연구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숙주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피로감이 25%나 줄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숙주는 이소플라본과 칼슘으로 뼈 건강을 돕고 철분으로 빈혈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이렇게 작은 싹 하나가 우리 몸에 이렇게 큰 힘을 줄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숙주의 진짜 힘은 혼자서는 반만 발휘됩니다. 알맞은 음식과 만나야 그 잠재력이 폭발하죠. 마치 좋은 친구를 만나면 더 빛나는 사람처럼 숙주도 제대로 된 파트너를 만나면 보약이 됩니다. 제 환자들 중 숙주를 단순히 반찬으로만 먹던 분들은 변화가 미미했지만 제가 알려드린 특정 음식과 함께 먹기 시작한 분들은 한 달 만에 몸이 10년 젊어진 기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어떤 음식이 숙주를 보약으로 바꿀까요? 잠시 후 그 첫 번째 친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숙주의 놀라운 파트너를 만나러 가볼까요? 자, 이제 숙주의 첫 번째 친구를 소개할 시간입니다. 바로 부추입니다. 여러분, 숙주와 부추는 피로를 날려버리는 최강의 파트너예요.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보약이 됩니다. 왜냐고요? 숙주에는 티아민, 즉 비타민 Bion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우리 몸이 당을 에너지로 바꾸는데 꼭 필요합니다. 피로의 주범인 젖산을 분해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운이 넘치게 해주죠. 그런데 여기에 부추의 알리신이 더해지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알리신은 티아민과 결합해 알리티아민이란 물질을 만드는데 이건 흡수율이 무려 10배나 높아져요. 게다가 알리신은 항균 작용으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아 면역력까지 강화해줍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티아민 섭취를 늘리면 피로감이 30%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채소 두 가지가 우리 몸에 이런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제 환자 72세 이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간이 약하셔서 친구들과 가끔 소주 한 잔만 드셔도 다음날 온몸이 무겁고 속이 울렁거리셨어요. 선생님, 술은 좋아하지만 숙취 때문에 하루를 망치는 게 너무 괴롭다고 하소연하셨죠. 저는 할머니께 간단한 식단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숙주와 부추를 함께 드셔보세요. 간단한 볶음 요리로 일주일에 3번만 해보세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지만 한 달 뒤 진료실에 오셨을 때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간이 가벼워지고 소화도 편해졌어요. 요즘은 친구들과 소주 한잔 해도 다음날 아침이 상쾌해요. 라며 활짝 웃으시더군요. 그 웃음이 저에게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명자 할머니처럼 정신노동이나 육체노동으로 지치신 분들께 이 조합은 특히 효과적입니다. 부추는 간을 따뜻하게 하고 숙주의 아스파라기는 간 해독을 돕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피로도 풀리고 간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도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숙주 부추 볶음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준비 과정부터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숙주 200g과 부추 100g을 깨끗이 씻어 준비하세요. 숙주는 꼬리 부분을 살짝 다듬고 부추는 5cm 길이로 썰면 됩니다. 팬에 참기름 한 숟가락을 두르고 중불에서 숙주를 먼저 1분 정도 볶아주세요. 숙주가 살짝 투명해질 때 부추를 넣고 간장 한 숟가락과 다진 마늘 반쪽을 추가해 30초만 더 볶아요. 마지막으로 소금 약간으로 간을 맞추시면 끝! 이 요리는 아삭한 숙주와
향긋한 부추가 어우러져 밥 반찬으로도 안주로도 딱이에요. 주 3회 저녁 식사에 이 요리를 드셔보세요. 일주일 뒤면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눈 뜨는 게 달라질 겁니다. 이 조합의 또 다른 매력은 간단하면서도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시장에서 숙주 한 봉지, 부추 한 단이면 3,000원도 안 듭니다. 비싼 영양제나 보약 없이도 이렇게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니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참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이런 소박한 음식이 가져오는 변화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특히 정신노동자, 육체노동자 또는 간이 약하셔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께 이 요리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볶을 때 생강 약간을 추가하면 소화가 더 좋아지고 요리의 풍미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이 숙주부추 볶음을 만들어 드셔보시겠어요? 부엌에서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몸에 어떤 기운을 불어넣는지 꼭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느낌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숙주와 부추는 피로 회복뿐 아니라 또 다른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간 건강과 소화를 돕는 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우리 몸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잠시 후 그 비밀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숙주와 부추의 또 다른 놀라운 힘을 알아볼까요? 지난번엔 이 두 가지가 피로를 날리는 최강의 조합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조합의 매력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숙주와 부추는 건강과 소화를 돕는데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여러분, 혹시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돼 불편했던 적 있으신가요? 특히 속이 냉하거나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께 이 조합은 정말 큰 선물이 될 거예요. 숙주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간이 독소를 배출하도록 도와줍니다. 부추는 따뜻한 성질로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 소화를 촉진하죠. 한국식품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숙주와 부추를 함께 먹은 사람들은 소화불량 증상이 40%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음식이 우리 몸에 이런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제 환자 75세 최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 할아버지는 늘 소화 문제로 고생하셨습니다. 밥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하루 종일 불편하셨어요. 선생님, 밥맛이 없어요. 먹어도 속이 답답해서 식사를 즐길 수가 없어요. 라며 한숨을 쉬셨죠. 저는 할아버지께 간단한 식단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숙주와 부추로 무침을 만들어 일주일에 3번 드셔보세요. 간단하지만 효과가 클 겁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이런 게 정말 도움이 될까 하시며 의심스러워 하셨지만 3주 뒤 진료실에 오셨을 때 눈이 반짝이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밥맛이 살아났어요. 속이 편해지고 식사 후에도 가벼워요. 요즘은 손주들과 밥 먹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덩달아 미소 지었죠. 최 할아버지처럼 소화가 약하신 분들께 이 조합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숙주 부추 무침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준비는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숙주 200g과 부추 100g을 깨끗이 씻어 준비하세요. 숙주는 살짝 데쳐 아삭한 식감을 살리고 부추는 세 5cm 길이로 썰어주세요. 볼에 숙주와 부추를 넣고 고춧가루 반 숟가락, 간장 한 숟가락, 참기름 반 숟가락, 다진 마늘 약간을 넣어 버무려요. 여기에 생강을 살짝 갈아 넣으면 소화력이 더 좋아지고 부추의 향도 한층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깨를 뿌려 마무리하면 끝! 이 무침은 밥 반찬으로도 좋고 고기와 함께 먹어도 어울립니다. 주 3회, 저녁이나 점심에 이 요리를 드셔보세요. 일주일 뒤면 속이 편해지고 식사가 즐거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요리의 매력은 단순함과 경제성에 있습니다. 숙주 한 봉지와 부추 한 단. 시장에서 사도 3,000원이 안 들죠.
비싼 소화제나 영양제를 사지 않아도 이렇게 소박한 음식으로 소화와 간 건강을 챙길 수 있어요.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이런 작은 변화가 가져오는 큰 기쁨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특히 속이 냉하거나 소화가 약하신 분들, 또는 간이 약해 술 마신 뒤 숙취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 요리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이 무침을 따뜻한 밥과 함께 드시면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더 잘 살아나 소화가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이나 저녁에 이 숙주 부추 무침을 만들어 보시겠어요? 부엌에서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소화와 간 건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꼭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저도 큰 기쁨이 될 거예요. 자, 하지만 숙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숙주는 또 다른 친구와 만나면 이번엔 우리의 폐와 피부를 위한 놀라운 보약이 됩니다. 과연 어떤 음식이 숙주와 함께 이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잠시 후 그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숙주의 두 번째 친구를 소개할 시간입니다. 바로 배입니다. 여러분, 숙주와 배가 만나면 단순한 채소와 과일이 아니라 폐와 피부를 지키는 천연 명약이 됩니다. 겨울이면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잦으신가요? 아니면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생기를 잃었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숙주와 배는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 놀라운 조합이에요. 숙주는 비타민 C가 사과의 3배나 많아서 항산화 효과로 몸을 맑게 해줍니다. 배는 펙틴과 플라보노이드, 특히 루테올린과 케르세틴 성분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가래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죠. 이 둘이 만나면 폐와 피부를 보호하는 방패막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서울대 이대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와 플라보노이드가 결합하면 항산화 효과가 50%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박한 음식이 우리 몸에 이런 큰 힘을 줄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으신가요? 제 환자 68세 정미경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 선생님은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시며 목을 많이 쓰셨어요. 겨울이면 기침과 가래로 고생하셨고 목이 쉬어서 수업하기도 힘들 때가 많았죠.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피부도 점점 칙칙해지고 잡티가 늘었다고 걱정하셨어요. 선생님, 목이 자꾸 쉬고 피부도 푸석푸석해서 자신감이 없어요. 라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정 선생님께 간단한 식단 변화를 제안했어요. 숙주와 배로 샐러드를 만들어 일주일에 2번 드셔보세요. 간단하지만 효과가 놀라울 겁니다. 정 선생님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지만 한 달 뒤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목이 훨씬 편해졌어요. 기침도 줄고 피부가 맑아져서 손주들이 예뻐졌다고 하네요. 그 밝은 미소를 보니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배의 루테올린은 기침과 염증을 줄이고 숙주의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를 젊고 맑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여러분도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숙주배 샐러드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준비 과정은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숙주 150g을 살짝 데친 뒤 찬물에 헹궈 아삭한 식감을 살려주세요. 배 한 개는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어 준비합니다. 배가 갈변하지 않도록 레몬즙 반 숟가락을 뿌려주세요. 볼에 숙주와 배를 넣고 꿀 한 숟가락과 올리브오일 약간을 넣어 살살 버무려요. 마지막으로 통깨를 살짝 뿌리면 아삭하고 달콤한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이 샐러드는 점심이나 저녁 반찬으로 또는 간식으로도 딱 좋아요. 주 2회 드셔보시면 특히 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교사, 강사, 가수처럼 목을 자주 쓰시는 분들 또는 피부톤이 칙칙해 고민이신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 조합의 매력은 간단하면서도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숙주 한 봉지와 배 한 개면 4,000원도 안 듭니다. 비싼 스킨케어 제품이나 감기약 없이도 이렇게 소박한 음식으로 폐와 피부를 지킬 수 있다니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새삼 놀랍죠.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이런 작은 변화가 가져오는 큰 기쁨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배는 단단한 것보다 살짝 부드러운 것을 고르면 더 달콤하고 샐러드 맛이 좋아집니다. 또 꿀 대신 메이플 시럽을 써도 색다른 풍미를 즐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점심이나 저녁에 이 숙주 배 샐러드를 만들어 보시겠어요? 부엌에서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목과 피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꼭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하지만 숙주와 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조합은 폐와 피부 건강뿐 아니라 겨울철 감기 예방에도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과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감기를 막아주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숙주와 배가 가져오는 또 다른 놀라운 선물을 알아볼까요? 지난번에 이 두 가지가 폐와 피부를 지키는 천연 명약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조합의 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숙주와 배는 겨울철 감기 예방에도 최고의 파트너예요. 여러분, 환절기나 겨울이면 목이 칼칼하고 감기로 고생한 적 있으신가요? 손주들이 유치원에서 감기를 옮겨오면 덩달아 알아눕게 되는 일이 잦으시죠? 숙주와 배는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배의 풍부한 수분과 팩틴은 목의 염증을 부드럽게 달래주고 숙주의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여 감기 바이러스를 막아줍니다. 한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와 팩틴을 함께 섭취하면 감기 발생률이 35%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엌에 있는 소박한 재료로 감기 걱정을 덜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으신가요? 제 환자 70세 황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황 할머니는 매년 겨울이면 감기로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겨울만 되면 기침하고 콧물이 멈추질 않아요. 손주들이랑 놀아주고 싶어도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라며 속상해 하셨죠. 특히 손주들이 유치원에서 감기를 옮겨오면 할머니도 어김없이 알아눕곤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간단한 방법을 제안했어요. 숙주와 배로 따뜻한 차를 만들어 일주일에 3번 드셔보세요. 간단하지만 감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황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지만 2달 뒤 진료실에 오셨을 때 미소가 환했어요. 이승호 선생님, 올 겨울은 감기 한 번 안 걸렸어요. 손주들이랑 공원에서 뛰어놀아도 끄떡 없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할머니의 밝은 웃음은 제게 큰 보람이 되었죠. 이제 여러분도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숙주 배차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준비는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숙주 100g, 배 반개, 그리고 생강 2-3조각을 준비하세요. 배는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어주시고 생강은 얇게 저며 준비하면 됩니다. 냄비에 물 500ml를 넣고 숙주, 배, 생강을 함께 넣어 중불에서 10분간 끓여주세요. 불을 끄고 나서 꿀 1숟가락을 넣어 살살 저으면 따뜻하고 달콤한 차가 완성됩니다. 이 차는 추운 저녁이나 아침에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목이 부드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주 3회,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에 이 차를 드셔보세요. 감기 걱정이 줄어들고 몸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이 레시피의 매력은 단순함과 경제성에 있어요. 숙주 한 줌과 배 반개, 생강 약간이면 3,000원도 안 듭니다. 비싼 감기약이나 면역제 없이도 이렇게 소박한 재료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니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새삼 놀랍죠.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이런 작은 습관이 가져오는 큰 변화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특히 목이 약하거나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 또는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건강하게 보내고 싶으신 분들께 이 차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차를 만들 때 배를 조금 더 넣으면 달콤한 맛이 강해져 아이들도 좋아해요. 손주들과 함께 마셔도 좋겠죠. 여러분, 오늘 저녁 이 숙주배차를 만들어 따뜻하게 드셔보시겠어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겨울을 얼마나 따뜻하고 건강하게 바꿀지 꼭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하지만 숙주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숙주는 또 다른 친구와 만나면 이번엔 우리의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보약이 됩니다. 과연 어떤 음식이 숙주와 함께 이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잠시 후 그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숙주의 세 번째 친구를 소개할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 식탁의 기본, 밥입니다. 여러분, 숙주와 밥이 만나면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뼈 건강을 지키는 보약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 시리거나 허리가 뻐근해서 계단 오르는 게 힘들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손주들과 놀다가 금세 지치시는 분들 계신가요? 숙주와 밥은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 데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숙주에는 이소플라본이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건 뼈를 부수는 파골세포를 억제하고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를 활성화해 골밀도를 높여줍니다. 여기에 밥의 탄수화물이 숙주의 단백질과 만나면 하루 종일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주죠. 고려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이소플라본을 꾸준히 섭취한 40세 이상 여성의 골다공증 위험이 35%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음식이 뼈를 튼튼하게 하고 기운을 북돋운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으신가요? 제 환자 78세 김옥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할머니는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을 오르는 게 두려우셨습니다. 선생님, 손주들이랑 마트에 가고 싶어도 무릎이 아파서 주저앉아요. 나이 들면 다 이런가요? 라며 속상해하셨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같이 놀아요 라고 부를 때마다 마음은 가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셨죠. 저는 할머니께 간단한 식단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숙주를 밥에 넣어 일주일에 3번 드셔보세요. 간단하지만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김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지만 2달 뒤 진료실에 오셨을 때 걸음걸이가 달라지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무릎이 가벼워지고 허리가 펴졌어요. 요즘은 손주들과 마트도 다녀오고 동네 산책도 즐긴답니다. 그 밝은 미소를 보니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할머니의 변화는 약이 아니라 소박한 숙주밥에서 시작되었죠. 이제 여러분도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숙주밥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준비는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쌀 1컵을 깨끗이 씻고 숙주 100g을 살짝 데쳐 준비하세요. 숙주는 너무 오래 데치지 말고 아삭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 30초만 데친 뒤 찬물에 헹궈주세요. 쌀과 숙주를 밥솥에 함께 넣고 물은 평소보다 10% 정도 적게 넣어 밥을 지으면 됩니다. 물을 조금 줄이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야 숙주의 수분이 밥에 스며들어 부드러운 식감이 살아납니다. 밥이 다 되면 고명으로 달걀 프라이를 올리고 간장 약간을 뿌려 드셔보세요. 달걀의 고소함과 숙주의 아삭함이 어우러져 밥 한 공기가 순식간에 사라질 거예요. 이 밥을 주 2, 3회 드셔보시면 뼈 건강이 걱정이신 분들께 특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레시피의 매력은 단순함과 접근성에 있어요. 숙주 한 줌과 쌀 1컵이면 충분하고 시장에서 사도 2,000원이 안 듭니다. 비싼 칼슘제나 영양제 없이도 이렇게 소박한 음식으로 뼈를 튼튼하게 할 수 있다니 우리 식탁의 힘이 새삼 놀랍죠.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이런 작은 변화가 가져오는 큰 기쁨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는 골다공증이 걱정이신 분들께 이 요리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달걀 프라이 대신 고등어구이나 정어리 같은 생선을 곁들이면 단백질과 오메가3까지 보충돼 더 완벽한 한 끼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이 숙주밥을 만들어 드셔보시겠어요? 부엌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뼈와 관절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꼭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하지만 숙주와 밥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조합은 뼈 건강뿐 아니라 호르몬 균형과 근육 유지에도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과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우리 몸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숙주와 밥이 가져오는 또 다른 선물을 알아볼까요? 지난번에 이 두 가지가 뼈 건강을 위한 보약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숙주밥의 매력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조합은 호르몬 균형과 근육 유지에도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몸이 무겁고 기분이 오락가락하거나 예전처럼 힘이 안 나는 걸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갱년기를 지나면서 피로와 무기력이 심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숙주와 밥은 이런 고민을 부드럽게 해결해주는 든든한 동반자예요. 숙주의 이소플라본은 자연 여성 호르몬으로 불리며 특히 중년 여성의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밥의 탄수화물이 숙주의 단백질과 만나면 근육을 유지하고 하루 종일 에너지를 공급해주죠. 연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이소플라본과 단백질이 결합된 식단은 근육 손실을 20%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한 끼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으신가요? 제 환자 65세 박정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정희 씨는 갱년기 때문에 늘 피로에 시달리셨어요. 선생님, 요즘 몸이 무겁고 기분이 자꾸 가라앉아요.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어도 기운이 없어요 라며 한숨을 쉬셨죠. 특히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아침이면 온몸이 뻐근해서 하루를 시작하기가 힘드셨습니다. 저는 박정희 씨께 간단한 식단 변화를 제안했어요. 숙주를 밥에 넣어 일주일에 2-3번 드셔보세요. 간단하지만 몸과 마음에 큰 변화가 올 겁니다. 박정희 씨는 처음엔 이런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시며 반신반의하셨지만 한 달 뒤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몸이 덜 무겁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요즘은 손주들과 동네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웃는 날이 많아졌답니다. 그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저도 덩달아 미소 지었죠. 박정희 씨의 변화는 약이 아니라 소박한 숙주밥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숙주밥 레시피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이번엔 근육과 호르몬에 초점을 맞춰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는 정말 간단합니다. 쌀 1컵을 깨끗이 씻고 숙주 100g을 살짝 데쳐 준비하세요. 숙주는 30초 정도 데쳐 아삭한 식감을 살린 뒤 찬물에 헹궈주세요. 쌀과 숙주를 밥솥에 넣고 물은 평소보다 10% 적게 넣어 밥을 지으면 됩니다. 이 밥에 생선이나 살코기를 곁들이면 완벽한 영양식이 돼요. 예를 들어 고등어구이나 닭가슴살을 살짝 구워 올리면 단백질이 보강돼 근육 유지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간장은 약간만 뿌려 담백하게 드셔보세요. 이 요리를 주 2화 3회, 특히 점심이나 저녁에 드셔보시면 갱년기 피로나 근력 저하가 걱정이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레시피의 매력은 단순함과 경제성에 있어요. 숙주 한 줌과 쌀 1컵, 거기에 생선이나 고기 조금이면 충분합니다. 시장에서 사도 3,000원 안팎이면 한 끼가 완성되죠. 비싼 호르몬제나 단백질 보충제 없이도 이렇게 소박한 음식으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니 우리 식탁의 힘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이런 작은 변화가 가져오는 큰 기쁨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특히 갱년기로 피로하거나 근력이 약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 또는 손주들과 더 활기차게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께 이 요리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밥을 지을 때 현미나 잡곡을 섞으면 식이섬유가 추가돼 호르몬 균형과 소화에도 더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이 숙주밥을 만들어 드셔보시겠어요? 부엌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기운과 근육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꼭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하지만 숙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이 모든 음식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과연 어떤 습관이 숙주를 진짜 보약으로 만들어줄까요? 잠시 후 그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숙주의 놀라운 힘을 극대화하는 마지막 비결을 나눌 차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숙주와 부추, 배, 그리고 밥이 가져오는 건강의 성물을 함께 알아봤죠.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부족해요. 숙주의 효과를 진짜 보약처럼 빛나게 하려면 일상 속 작은 생활 습관이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은 숙주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3가지 생활 습관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습관들은 간단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피로, 뼈 건강, 면역력까지 놀랍게 좋아질 거예요. 과연 어떤 습관들이 숙주를 더욱 빛나게 할까요?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습관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여러분, 밤에 푹 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숙주의 비타민C와 이소플라본은 우리 몸이 잠을 자는 동안 더 잘 흡수됩니다. 특히 깊은 수면은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영양소를 제대로 활용하도록 도와줍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7밤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은 비타민 흡수율을 30% 높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물은 숙주의 해독 효과를 극대화해 몸속 독소와 노폐물을 빠르게 배출해줍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 점심과 저녁 식사 후 물 한 잔씩 챙겨 마시면 숙주의 아르기닌과 펙틴이 더 잘 작용해요. 마지막으로 가벼운 운동이에요. 하루 20분 정도 동네를 걷거나 집에서 간단한 요가나 스트레칭을 하면 칼슘 흡수가 촉진돼 뼈와 관절이 튼튼해집니다. 이 3가지, 수면, 물, 운동은 숙주 식단과 만나면 진짜 보약이 됩니다. 제 환자, 80세 이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영자 할머니는 다리가 약해서 집 밖으로 나오기가 힘드셨습니다. 선생님, 손주들 결혼식에 가고 싶어도 다리가 무거워서 걱정이에요. 라며 속상해하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숙주 식단과 함께 간단한 생활 습관을 제안했어요. 숙주 요리를 주 3회 드시고 매일 밤 7시간 이상 푹 주무시고 물 2리터를 챙겨 마시세요. 그리고 하루 20분 동네 산책을 해보세요. 할머니는 처음엔 이 나이에 운동이 가능할까 하시며 망설이셨지만 한 달 뒤 진료실에 오셨을 때 걸음걸이가 달라지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다리가 튼튼해지고 밤에 잠도 잘 자요. 요즘은 손주들 결혼식 준비도 돕고 있어요. 그 밝은 미소를 보니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할머니의 변화는 약이 아니라 숙주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었죠. 이제 여러분도 따라할 수 있는 주간 식단과 생활 습관 계획을 알려드릴게요. 월요일엔 숙주 부추볶음으로 피로를 날리고 수요일엔 숙주배 샐러드로 피부를 맑게 하세요. 금요일엔 숙주밥으로 뼈를 튼튼히 하고 일요일엔 숙주배차로 감기를 예방해보세요. 여기에 매일 밤 7벌시간 푹 자고 하루 2리터 물을 마시며 20분 걷기를 더하면 완벽합니다. 이 계획을 한 달만 실천해보세요. 부엌에서 510분, 생활습관에서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노력들이 쌓여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직접 느껴보실 거예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냉장고 문에 식단 메모를 붙여두세요. 월, 숙주부추, 수, 숙주배 이렇게 적어두면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답니다. 이 생활 습관의 매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함에 있어요. 비싼 헬스장이나 복잡한 운동기구 없이도 집에서, 동네에서, 부엌에서 시작할 수 있죠.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이런 작은 습관이 가져오는 큰 기쁨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특히 다리 통증, 피로, 불면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는 손주들과 더 활기차게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께 이 계획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이 식단과 습관을 시작해 보시겠어요? 한 달 뒤 달라진 몸과 마음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숙주의 모든 비밀을 다 풀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의 마지막은 아직 남아 있어요. 이 모든 비결을 하나로 모아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잠시 후 그 감동적인 마무리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숙주라는 소박한 채소가 가져오는 놀라운 건강의 비밀을 함께 탐험했어요. 숙주와 부추로 피로를 날리고 간을 튼튼히 했고, 배와 함께 폐와 피부를 지켰으며 밥과 만나 뼈와 근육을 강하게 하는 법을 배웠죠. 숙주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과 장수를 여는 열쇠, 부엌에 숨겨진 작은 약국입니다. 어쩌면 수백만 원짜리 영양제나 보약이 아니라 엄마가 정성껏 삶아주신 한 바구니 숙주 속에 가장 귀한 비밀이 숨어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 작은 채소 하나가 여러분의 아침을 더 가볍게, 손주들과의 시간을 더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제 환자 76세 최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눠볼게요. 최 할머니는 몇 년 전만 해도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손주들과 공원에 가는 것조차 버거워하셨어요. 선생님, 나이 들면 다 이런 줄 알았어요. 손주들이랑 놀아주고 싶어도 힘이 없었죠. 라며 속상해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숙주 요리와 간단한 생활 습관을 제안했어요. 숙주 부추볶음, 숙주 배 샐러드, 숙주밥을 주 3회 드시고 하루 20분 산책을 병행해 보시라고요. 2달 뒤 할머니는 활짝 웃으며 진료실에 오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요즘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아요. 몸이 가벼워지고 20년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그 미소를 보니 저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변화는 비싼 약이 아니라 숙주와 작은 노력에서 시작되었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일주일에 한 가지 레시피만 시도해 보세요. 월요일엔 숙주 부추볶음으로 기운을 북돋우고, 수요일엔 숙주 배 샐러드로 피부를 맑게, 금요일엔 숙주밥으로 뼈를 튼튼히 해보세요. 그리고 일요일엔 따뜻한 숙주배차 한 잔으로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한 달 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달라질지 상상해보세요. 냉장고 문에 월 숙주 부추 금 숙주밥 이렇게 메모를 붙여두시면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답니다. 이 여정을 가족,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신가요? 이 영상을 공유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건강을 챙겨보세요. 그리고 더 많은 건강 비결을 함께 알아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댓글로 나눠주시는 작은 변화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활기찬 매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비결로 찾아뵙겠습니다.